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몇 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시댁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게 확실합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 왜 진작에 그 집에서 탈출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도 후회가 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자예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고 서툰 한국어를 쓰면서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죠. 제가 다니는 공장에서 일을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하는 편이기도 하고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결혼정보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저의 인적사항들을 다 작성하고 상담도 받았죠. 저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베트남에서 온 저를 많이 도와주고 듬직한 사람이기만 하면 됐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결혼정보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를 찾았다고 말이죠. 저도 그분의 인적사항을 들었지만 그때 저는 한국어가 많이 서툴러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충 이해를 하고 그분을 만나러 갔죠.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말수도 되게 적고 무뚝뚝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저한테는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의 서툰 한국어 실력을 귀여워해주고 대화도 잘 통했기 때문에 저희 사이는 점점 발전했죠. 그 남자와 만나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한국어도 서툴렀기에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의지했습니다. 쉬는 날이 되면 오로지 그 남자만 만나고 연락도 그 남자랑만 했죠. 그냥 일상생활에 그 남자밖에 없었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제 하루 일상을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기뻤죠. 저는 그 남자에게 빠져 있었고 저희는 깊은 연애를 했답니다. 다행히도 그 남자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 남자 하나로 세상이 밝게 보이더라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이긴 했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도 많았고 그 남자도 벌이가 많지 않아서 기회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미루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의 말수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살았으니 말수가 없는 거랑 어설픈 거랑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처음에 그 남자와 대화를 했을 때는 제가 한국에 대해 잘 몰랐으니 단순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만나면서 저도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 그 남자는 말투가 어눌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죠. 먼저 물어볼까 라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러면 상처가 될까봐 말을 꺼낼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전혀 몰랐는지 갑작스럽게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정말 뜬금없었습니다. 저희 사이의 결혼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았고 그 남자의 부모님을 뵌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 고민은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한국 생활을 하면서 그 남자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힘들어서 하루 종일 울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다행히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까지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베트남에 계셔서 오시진 못했고 영상통화로 대충 인사를 드렸고요. 처음으로 남편이 될 사람의 부모님을 뵈었는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과연 저를 어떻게 봐주실지 걱정이 되었고 제가 베트남 사람이라서 혹시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등등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들어가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 왔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를 좋아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결혼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는 비용도 아낄 겸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정식적인 부부가 되었죠. 그리고 저는 시댁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저와 남편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같기도 했고 시댁살이도 없는 편이라 살만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혼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 전부터 의심이 되던 남편의 어눌한 행동과 말투였죠. 단순히 말수가 없는 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쯤 제가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여쭤보려고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시기를 놓치고 말았고 임신에만 집중해야 했어요. 다행히도 남편과 시부모님도 제 임신을 많이 축복해 주셔서 행복한 임신 기간이었죠. 남편은 제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새벽에 버선발로 나가서 어떻게든 구해와 줬고 시부모님도 저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어요. 임신하는 내내 정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는 동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동네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그 중에 제 또래도 많았고 같이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잘 맞는 부분도 많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그분들의 남편도 가끔씩 만나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저희 남편과 정말 다르다는 점이었죠. 저희 남편은 제가 한번 말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남의 집 남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었죠. 그때부터 조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얼추 한국말도 잘 알아듣고 나름 유창하게 대화를 하는 수준이라서 다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기에 시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이상한데 혹시 숨기는 것이 있냐고요. 도대체 왜 저희 남편은 다른 집 남편들이랑 다르냐고 말이죠. 행동과 말투까지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만났던 이 사람이 장애인이었다뇨.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임신까지 한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건 사기 결혼이잖아요. 처음 남편을 만난 게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남편의 지체장애를 알리지 않았대요. 너무 심하지도 않고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상관없다고 하면서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멀쩡하면 너 같은 거랑 왜 우리 아들을 결혼시켰겠니? 너네 나라로 보내버린다 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연자실했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남편이 싫어진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까지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단지 제가 화나고 억울한 이유는 그들이 저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 아닌가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저는 지금 임신 중이라서 일도 잠시 중단한 상태였고 지금 집에서 나간다고 해도 마땅히 살 곳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혼자서 키울 자신이 더더욱 없었습니다. 제가 외국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빠까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아이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남편과 시부모님을 무시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차갑게 대하니까 남편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눈치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끝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으셨고 집안은 차가운 공기만 감쌌죠. 그리고 저는 제 고민을 자주 만났던 같은 임산부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친구는 화를 불같이 내면서 당장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너를 속이고 사기 결혼을 시킨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 집에서 살게 될 네 자식은 어떨 것 같냐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나가는 게 맞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집안이라면 제 아이한테 어떻게 행동할지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집을 나가기 위해 새벽에 짐을 몰래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우린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말이죠.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저에게 싹싹 비는데 차마 그 손길까지 뿌리치진 못하겠더라고요. 거실에서 저와 남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소리를 듣고 시부모님이 방에서 나오셔서는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고향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화를 내셨으면서 이렇게 집을 나가려고 하니까 붙잡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셋이서 제 손목과 발목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이제는 숨기는 거 절대 없다고 사과하시는데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남겠다고 했죠. 남편이 싫었다기보다는 그들의 거짓말에 상처를 받았고 사과를 받는 걸 원했던 것 같네요. 날이 밝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친구를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화를 내면서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바보 같았던 저는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제 선택에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사실 처음에는 그날만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막상 제가 이 집에서 남는다고 하면 다들 예전처럼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공주 취급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했는지 예전보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과거의 일을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애이던 말던 저를 사랑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아이도 낳고 육아를 하느라 사실 정신이 없긴 했습니다. 남편은 몸이 힘들면 안 됐기에 육아를 별로 도와주지 못했어요. 남편은 자기 몸도 혼자서 가누기에도 벅찼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저 혼자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었고 밖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었기에 육아까지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새벽에 울거나 보채면 제가 다 달랬습니다. 남편은 육아를 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새벽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가 울더라고요. 저는 잠에서 깨서 보채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은 채로 집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면서 다시 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시부모님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시간은 새벽이었는데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뭐 하시나 싶어서 방문 근처로 가보니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을 듣고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휴, 이혼했으면 우리 아들 평생 우리가 돌볼 뻔했네. 나이 40 넘은 장애인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까요? 다행히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까 며느리가 와서 아들을 돌봐주네요. 자존심 좀 굽히니까 좋다고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도 참 웃기죠? 다행이에요. 평생 아들을 케어해줄 사람이 있어서. 저는 이 말을 듣고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일손 취급한 거잖아요. 이혼하면 자신의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며 평생 옆에서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고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문을 열고 크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두 분은 당황하셔서 얼이 빠졌더군요. 저는 아이가 울던 말던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지금까지 일손 취급하신 거죠? 이혼하면 남편 돌보셔야 하니까 저한테 다 떠넘기시려고 이혼 못하게 막으신 거죠? 진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제가 딱 한 번만 믿어보려고 겨우 마음 다잡고 돌아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제가 베트남에서 왔다고 호구로 보이시는 거예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제 큰 소리에 자고 있던 남편도 일어났고 온 가족이 모였어요. 남편은 제가 했던 말을 알고 있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사랑해서 잘해주었던 게 아니라 자신을 평생 간호해줄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잘해주었던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저는 남편까지 저를 속이고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을 아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당장 해가 뜨면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자고 했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숨겼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미안하다고 절절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여자는 저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모자라 아이를 가지고 협박했죠.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우면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미워하겠냐고 말입니다. 저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그 가족들을 보고 얼른 탈출하고 싶었어요. 저는 싹 다 무시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라면 말릴 사람들이 이제 말릴 핑계도 없는지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이까지 빼앗길 순 없었거든요. 남편도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는지 딱히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자기 손길이 단 한 군데도 닿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위자료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으니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고 했고 양육비만 제대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한 번 돌아간 마음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한 번 도장을 찍으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과 갈라서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에 여자는 저 하나밖에 없다고 했던 남자가 바로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과거에 이미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었던 남자였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까도 계속 나오는 그 집의 비밀에 정말 할 말을 잃었죠. 이혼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났어요. 최대한 그 집에서 먼 곳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정착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지만 부딪혔어요.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끝나고 지금은 좋은 사람들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도 많이 없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사니까 훨씬 좋습니다. 가끔씩 새벽에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와요. 자기가 장애인인 게 죄냐? 부모님 안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너밖에 없다, 보고 싶다 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차단시켰고 연락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도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언젠간 말해줘야 하는데 아직 고민이 많네요. 혹시라도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겁나거든요. 아이가 가끔씩 왜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냐고 물어요. 아직 유치원생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부터 이런 질문을 하면 가슴을 쿡쿡 찌르는 느낌이 듭니다. 어려서 어떻게 순화시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대충 넘기고 있지만 나중에 사춘기가 될 때쯤이면 사실대로 다 말해줘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외모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받거나 놀림을 받을 때면 전부 다 제 탓 같아서 속상합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는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반항 한번 하지 않는 아이예요. 아이와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이는 바르고 곱게 자라주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아이 키우는 맛에 산다니까요. 만약 그 집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었다면 또 어떤 거짓말이 나타났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집안 때문에 몇 년을 버렸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저는 비록 사기 결혼을 당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